자, 학우 여러분, 잠깐 휴식 타임 잘 가지셨나요? 자, 앞에서 우리 소스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전체와 샐러드에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그런 드레싱류도 있다면 메인 조리에 앞서서 메인 조리에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메인 조리에 같이 뿌려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스. 요즘 추세는 이런 소스류도 식재료의 그 자체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이러한 고기류 위에 직접 뿌려서 나오지 않고 딥 형태로 따로 나와서 찍어 먹을 수 있는 형태, 내가 원하는 대로 뿌려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이러한 소스를 사용하지도 않지만 이러한 과도한 소스보다는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맛을 같이 어우러지게끔 느낄 수 있도록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용도로 이 소스를 곁들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메인 조리 하면 일단 포만감이 먼저 생각이 떠오르죠. 그래서 육류나 아니면 생선류, 각각류, 뭐 다양한 종류, 페류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가금류를 이용해서 물론 요즘 보면 베지테리안 분들은 이러한 육류를 즐기지 않고 갖가지 채소를 구워서 그대로 드시는 형태로도 포만감을 느끼면서 메인 요리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오늘 학습에 있어서는 육류와 가금류 그리고 어패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리, 메인에 대해서 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거하고 올바르게 표기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각 메인 조리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메인 요리하면 여기서 사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안심 스테이크, 우리 비프 텐더로인 부분을 지금 사진에 올려놓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 텐더로인, 안심 부분과 같이 곁들여서 많이 섭취하고 있는 등심도 있죠. 비프 서로인, 이 서로인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안심으로 우리가 템퍼러처를 맞춘다라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그런 육류를 제공할 때, 물론 가금류는 미디움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가금류는 다 익혀서 완전히 웰던 형태로 제공을 하지만 이러한 육류는 부드러운 맛, 고객의 그러한 식성에 따라서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템퍼러처를 맞춰줘야 돼요. 익는 정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를 맞출 때는 육류 온도계를 이용해서 체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진에서 보듯이 레어, 우리 블루 레어, 그리고 미디움 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보면 온도가 달라요. 내부 육류 온도계를 꼬였을 때 그 내부 중심부의 온도가 45도 정도 되면 블루 레어다. 50도 정도 되면 레어다. 그리고 52도에서 55도 정도 되면 미디엄 레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레어, 그리고 미디엄, 그리고 웰던, 또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분들 베리베리 웰던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죠. 외국 그 셰프들은 베리베리 웰던 이런 얘기해, no good, no taste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익는 정도, 육류 온도계로 체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다 체크하면서 고객들에게 하나씩 음식을 제공할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우리가 보통 감각으로 체크할 때 어떤 뭐 귓볼을 만져서 귓볼의 요 정도의 그 부드러움, 소프트한 이런 느낌이 들면 미디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팔을 들어서 이런 팔의 연한 부분 를 만지면서 이 정도면 레어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육류 온도계를 이용해서 정확한 온도를 체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도 물어봐요. 학생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몇 분 정도 익히면, 몇 도에서 몇 분 정도 익히면 레어고 몇 분 정도 익히면 미디움입니까? 웰던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각 사용하는 그러한 오븐의 특성, 오븐의 그러한 열 효율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템퍼러처는 경험에 의해서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미디움을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블루 레어,
레어 정도로 만들어 놓은 초벌을 해놓고 그리고 고객들에게 나갈 때 오븐에 넣어서 1분 30초, 2분 정도 더 열을 가한 후에 그대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미리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육즙이 반드시 빠져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형태, 겉을 굳히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진에도 보면 이렇게 열십자 방법으로 이렇게 선이 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우리 착콜기라 그래요. 착콜기에 얹어서 그 위에 표면에 온도를 굳혀지는 겁니다. 물론 팬프라잉으로 해서 겉표면을 익혀짐으로써 육즙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지방이 흘러나오고 단백질이 굳게끔 만들어서 안에 있는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드시게끔 부드럽게 제공하기 위한 형태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시각적인 부분, 우리 보통 얇은 부분, 그날의 뭐 메뉴다라고 하면 차콜을 이용하기보다는 팬프라잉으로 많이 그레이징해서 많이 구워서 대량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차콜기를 얹으면서 밑에는 또 훈연기를 이용해서 훈제를 나무를 태움으로써 그 훈연을 그대로 배이게끔 하는 형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데, 가스의 직화로 직접 차콜기를 이용해서 구워도 훈연한 것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그러한 향은 그대로 직화로 향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도 경험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서 이런 용어는 정확하게 익히는 것, 등심, 비프 서러인도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블루 레어는 온도는 내부 온도가 약 45도 정도 되는 그러한 육류 온도계로 체크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만 살짝 색을 낸 정도로 익힌 것을 우리 블루 레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겉표면만 굳어져 있고 그 속은 완전히 90% 정도가 붉은색 핏기를 띄어요. 이게 블루 레어입니다. 우리 또 드라마 보면 이 레어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난 고기의 진정한 육류의 맛은 레어야, 레어로 먹어야 느껴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어는 육류 표면은 블루 레어보다 약간 더 익힌 것, 그래서 내부 온도로는 약 50도 정도 체크가 될 때 우리 레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면을 잘라서 절단해서 보면 75% 정도가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정도, 핏기가 살짝 비춰지는 정도가 우리 레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는 레어보다는 조금 더 익힌 겁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가 약 52도에서 55도 정도 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미디움 레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어보다는 약간 더 익힌 정도로 우리 절단했을 때 50% 정도가 익어서 피가 흐르지 않는 정도가 미디움 레어다. 레어는 핏기가 보이고 핏방울이 살짝 비춰져요. 그렇지만 미디움 레어는 피가 흐르지 않는 상태, 그리고 미디움 레어가 스테이크 맛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단계라고 얘기하지만 이란 고기의 질, 고기의 등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냉장육이냐 아니면 냉동육을 해동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익힘 정도가 가장 적정한 맛인지, 물론 냉동육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동시킬 때 잘 식혀서 제공해주고 그 육즙이 다 빠지지 않도록 제공해주는 것, 준비하는 것, 이런 부처샵에서 부처 키친에서 준비하는 이런 단계도 중요하고, 또 업장에서 적정 온도로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리네이드 앞에서 보았죠. 그 향신료를 이용해서 살균력, 보존력을 높여주고 공기 접촉을 줄여주면서 표면이 시커멓게 변하는 것, 그리고 빨리 변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마리네이드에서 사용한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의 방법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식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움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난 미디움 가장 일반적이죠. 스테이크 최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미디움이다. 그래서 육질이 미세한 그런 틈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잘랐을 때 한 25% 정도가 붉은색을 띠는 정도가 미디움이다. 내부 온도는 약 60도 정도를 유지하는 상태, 그 상태가 미디움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움 웰던, 저는 보통 미디움보다는 미디움 웰던을 주로 즐기는데, 미디움 웰던은 붉은색이 일부 남아있지만 거의 다 익은 상태예요. 그래서 절단면 가운데 약간의 붉은색이 보일 정도,
육질의 결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상태가 미디움 웰던 상태다. 내부 온도는 약 65도 정도 되는 그 시기, 그 온도계로 측정했을 때 그 온도가 미디움 웰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웰던은 전체적으로 속까지 완전히 익은 단단한 그러한 갈색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상태를 웰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단면에 핏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육류의 섬세한 맛을 느끼기 어려운 텁텁한 맛을 많이 느낀다고도 하는데 한국 분들은 웰던을 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내부 온도가 약 70도 정도 되면 육류 온도계를 찍었을 때 70도 정도 되면 완전히 다 익은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내부 온도계의 온도 그리고 오븐의 상태에 따라서 또 두께, 고개의 그런 두께에 따라서 이런 굽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 이런 뭐 뒤에도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우리 보통 양고기 같은 경우 뼈가 붙어 있는 경우에도 템퍼러처를 맞추는데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의 템퍼러처 고기가 익으면서 뿌하게 수축되면서 올라와요. 이 부분을 체크할 때 어느 부위를 누르냐에 따라서 또 템퍼러처를 어떻게 잘 체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육류 온도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육류를 먹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미륵부화를 이용해서 만드는 스탁, 브라운 스탁, 우리 브라운 소스가 기본이다. 우리 보통 보면 데미글라스를 끓인다. 데미를 이용해서 다양한 소스 형태로 만들어낸다. 그게 브라운 소스입니다. 이 브라운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브라운 스탁을 농축시켜서 데미글라스를 만드는데 이 데미글라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 형태의 소스, 파생 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브라운 스탁을 다시 집어넣은 이유는 앞에서 고기를 보면서 우리 보통 스테이크 먹을 때 브라운 소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브라운 스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다. 브라운 소스는 거기에 대해 농도만 조절해 놓은 거기 때문에 또 요즘은 퐁듀 형태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흘러서 그냥 찍어 먹는 형태로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꼭 그려서 그 위에 흘러내지 않고 소스를 먹는 그런 형태로만 생각했던 것에서 약간 바뀌고 있다, 변하고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런 뼈를 태울 때 뼈에 있는 골수, 우리 메로라고 해요. 이 골수가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밀가루를 살짝 너무 많은 양의 밀가루를 묻히게 되면 또 밀가루 특유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밀가루가 타면서 그 고소한 맛, 풍미를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골수를 영양성분을 우리 끓일 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 만약에 기름에 흘러나온 그러한 골수를 그대로 육수로 만든다라고 하면 느끼한 정도가 그대로 또 배어들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맛이 그대로 배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오븐에서 구워서 타지 않고 우리 짙은 갈색이 날 수 있도록 구워주는 것 또는 이러한 채소류를 같이 얹어서 허브를 얹어서 같이 구워주는 형태 따로 볶아서 팥에서 합쳐주는 형태로 같이 물을 채워서 완전히 푹 뼈만 나올 수 있도록 끓여주는데 너무 높은 열에 의해서 끓여주게 되면 육수가 탁해진다는 거 맑게 걸러서 우리가 준비를 해 놓는다는 거. 그래서 갈색 육수가 바로 브라운 스탁이다. 브라운 소스의 기초 육수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향신료는 우리 보통 육류에 많이 사용하는 타임이나 아니면 로즈마리 계열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건보가 있습니다. 이 건보는 앙글라어로 식물의 오크라를 뜻합니다. 오크라 잎 여러분들 아시죠? 오크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킹건보에서 유래된 이름이다라고 해서 건보도 여러분들이 그냥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케밥이 있습니다. 자, 이 케밥은 우리 이렇게 쇠꼬쟁이에 꽂아서 고기를 꽂아서 이렇게 먹는 것. 우리 브라질의 추라스코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케밥 이런 것들을 잘라서 구운 고기를 뜻하는 그 터키요. 이런 우리는 잘라서 케밥에 싸서 이렇게 먹는 형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말아서 먹는 형태도 있지만 추라스코처럼 우리 그 테이블에 가서 잘라주는 그런 형태. 그래서 양고기도 잘라주고 또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이렇게 잘라서 주는 그러한 형태 구운 고기를 우리가 케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랩넥이 있습니다. 이 랩넥은 이런 붙어있는 그 형태, 보통 붙어있는 게 8개의 피스 갈빗대로 해서 붙어있는 것, 이런 형태를 우리가 랩넥이라고 합니다. 자, 랩넥을 우리가 피스로 잘랐다 그러면 램찹이다 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램찹 2피스, 램찹 3피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램넥의 흰 부분 있죠? 이 껍질 부분을 다 제거를 해줘야지만 그 램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줄일 수 있고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뼈에 있는 그런 잔 살들을 붙어 있는 살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지 않으면 구울 때 그 부분이 시커멓게 타면서 고객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시각적인 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날카로운 부분들 싸기도 하고 갈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손질을 잘 해서 내놓는다. 그래서 뼈가 붙어 있는 양의 허리 부분을 램넥이다. 우리 솔더라고 해서 이 어깨 부분을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질이 잘 된 그런 좋은 품질의 램은 그렇게 양 특유의 향이 강하게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우리 스테미나 음식이다 해서 많이 즐깁니다. 그래서 이 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메인 요리를 내놓을 때 같이 사이드로 우리 민트 젤리를 같이 제공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트 젤리도 같이 제공해서 나가는 그러한 부위, 우리 램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보면 안심, 등심 이렇게 따질 때 우리가 마블링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마블링은 육리에 보이는 그런 지방 조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층이 어떻게 섬세하게 작고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냐 그러면 이 지방 성분이 녹으면서 우리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제공해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등심은 아무래도 이 지방 성분이 더 뭉쳐서 좀 더 두껍게 층을 이루는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식감을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는 고객들은 안심 스테이크를 즐기고요. 그 대신 씹히는 맛, 그 고소한 맛은 등심보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등심은 씹히는 맛, 즐길 수 있는 그런 질감은 있지만 안심만큼 그렇게 입에 녹는 부드러운 맛은 느끼지 못하는. 그렇지만 가격 차이는 등심과 안심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물론 등급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겠죠.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식감을 즐기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떠한 부위를, 어떠한 종류를 선택해서 드실 것인가, 그 부분의 부드러운 맛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마블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메로가 있습니다. 이 메로는 우리 그 어떤 우리 속꼬리 그리고 족 이런 경우 있죠. 여기에 있는 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강이 뼈 중심부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누런밑의 부드러운 조직을, 우리 골수 조직을 우리 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뼈에 있는 그런 골수라 의해서 우리 본 메로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메달리언이 있어요. 이 메달리언은 우리 보통 육류를 통으로 들어오죠. 안심도 그렇고 등심도 그렇고 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지방막을 뒤에 이제 제거하는 부분 나오는데, 그 제거하고 나면 그 형태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 갈라진 부분은 형태가 동그랗게 나오지 않고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동그란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우리 명주실을 보통 이용합니다. 명주실을 이용해서 묶어서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 또는 끝부분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 뾰족한 부분, 얇은 부분을 두드려서 형태를 유지할 때 이런 명주실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보통 가운데 부분, 우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우리 손질 후에 껍질을 다 막을 제거하고 우리 랩으로 단단하게 말아서 냉장고에 수성시키면 어느 정도 형태를 그대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달리언은 육류를 둥근 형태로 자르거나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실로 묶어 놓은 것을 우리가 메달리언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소부커가 있습니다. 오소부커는 이런 앞에 송아지의 그런 정강이 부분, 골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찜 종류처럼 푹 익혀낸 그런 이탈리아 밀라노 지방을 대표하는 찜 요리가 오소부커다. 그래서 송아지의 뒷다리, 정강이 부위를 토막내서 화이트 와인, 육수, 채소, 엔초비 등과 같이 거기에 토마토 소스를 같이 곁들여서 푹 쪄낸 찜 요리가 바로 오소부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생크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스테일이 있습니다. 꼬리 부분, 스튜나 수프의 재료로 쓰이는 소의
꼬리 부분을 우리 옥스테일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파람의 햄이 있습니다. 자, 파람의 햄은 파람에선 치즈를 만들고 남은 유청을 이용해서 이러한 유청을 먹인 돼지의 그런 뒷다리살을 염지한 후에 훈연하지 않고 그늘에서 1년 이상 건조 숙성시킨 그러한 햄을 우리 파마 햄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런 샐러드류에도 같이 이용하지만 메인으로도 곁들여서 우리 육류를 감싸서 같이 제공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페스트라미가 있어요. 이 페스트라미는 우리 진하게 그런 양념, 그래서 우리 그 육류를 보면 위에 막을 완전히 덮어서 우리 그 말리거나 훈제한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페스트라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판세타가 있습니다. 이 판세타는 소금과 향료를 뿌린 돼지 옆구리살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살짝 말린 이탈리아식 그런 베이컨을 우리가 판세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퀘넬은 말 그대로 수저를 이용해서 우리 펜넬 모양, 럭비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스탁에 넣어서 익혀낸 그런 형태, 보통 감자를 가지고 이용해서 많이 만든다는 거.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도 우리 펜넬 모양으로 럭비공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라구가 있습니다. 이 라구는 우리 색이 나도록 살짝 볶은 그런 육류나 생선에 채소와 함께 물과 와인 등의 액체를 넣어서 걸쭉하게 끓인 스튜를 우리가 라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라미는 우리 보통 오면 이탈리아 지역에 가게 되면 훈제하지 않고 말려서 만든 드라이 소시지, 독일에도 소시지 굉장히 많죠. 많이 걸어놓지만 지중해성 그런 기후에서 주로 훈연하지 않고도 그대로 그늘에 걸어놓고 1년 이상 순하게 그 안에 또 살라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또 그 홀로 된 그런 페퍼, 우리 블랙페퍼를 박아 넣어서 그 향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배일 수 있도록 만든 형태로 된 그런 소시지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스킬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보면 통으로 나온 그런 육류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막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을 제거하는 그러한 기술, 그러한 전처리를 우리 실버스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기고 얇은 흰 막을 제거하는데, 사진에서 보면 이 막을 제거할 때 항상 주의할 점은 끝부분으로 오면서 내가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칼에 베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고, 이 갈라진 부분이 있죠. 이 갈라진 부분을 너무 깊게 완전히 제거하다 보면 형태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느 정도 익혔을 때 녹아서 식감을 떨어지지 않는 정도다라고 하면 그대로 놔두고 질긴 막만 제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킹덕이 있습니다. 패킹덕은 우리 북경, 우리 베이징덕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껍질 부분의 바삭한 부분을 살과 함께 밀전병에 싸서 채소와 또 우리 대파를 많이 이용하죠. 같이 곁들여서 싸서 먹는 그러한 형태를 패킹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뿌리카세가 있어요. 뿌리카세는 채소와 같이 우리 화이트소스에 넣어서 끓인 걸쭉하고 덩어리가 있는 스튜를 우리 프랑스 조리용으로 뿌리카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아그라가 있습니다. 푸아그라, 이 푸아그라를 생산해내는 우리 거위관을 우리가 생산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이거 잘 못 드실 거예요. 굉장히 가혹적입니다. 완전히 우리 지방간처럼 내 배를 갈라보면 간이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 간을 만들어요. 그만큼 잠도 안 재고 스트레스도 주고 해서 이런 간을 일부러 지방이 많이 끼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즐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포아그라는 그렇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3대 진미 식재료에 속하기도 합니다. 포아그라, 그리고 캐비어, 상어알이, 철갑상어알, 그리고 또 하나 트러플, 송로버섯, 이 세 가지를 우리 세계 3대 진미 식재료라고 얘기도 할 만큼 이 푸아그라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맛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생각한다고 해서 이 지방이 많은 성분을 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특유의 맛을 또 즐기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라브락스가 있어요. 이 그라브락스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가시게 되면 이런 연어, 정어리류의 이런 딜을 이용해서, 허브 딜을 이용해서 같이
마이너에 대해서 생으로 많이 잘라서 먹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 그라브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보면 보통 샐러드 부분 전체 요리에 생으로 연어에 입혀서 나오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키유는 말 그대로 프랑스의 조개 껍질, 관자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라땡. 그라땡은 우리 랍스타를 보면 랍스타 맛있겠다라고 하지만 그 위에 랍스타 살이 사실은 보면 그렇게 머리 부분, 꼬리 부분, 테일 부분을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데 그 위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버터, 빵가루 이런 것들 허브를 같이 믹스시켜서 위에 덮어주고 녹는 정도로 색을 컬러를 입히는 거, 우리 이런 거를 그라땡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라땡 할 때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버터의 그런 모양, 느낌이 다 흘러내리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또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또 삭스핀이 있습니다. 중국 3대 진미 중에 하나이죠. 이 삭스핀 또 요즘에 고가이기도 하지만 인조로 만든 이런 식감을 낸 그런 삭스핀도 있다라는 거. 상어의 종류나 부위, 색 등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고요. 또 그 중에 청상어의 등지러미가 가장 최고의 상품이다라고 해서 널리 보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육류고기를 굽는 용어를 보면 블루, 미디엄, 레어, 미디엄 웰던, 레어, 미디엄 웰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메인 요리, 우리 육류, 가금류, 어패류가 있지만 가금류를 보면 우리 보통 가장 많이 즐기는 것, 우리 닭을 가지고 많이 즐기고 또 오리, 우리 국내에서는 닭을 많이 즐기지만 오리를 가지고 하는 요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리를 많이 이용해서 조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 가금류는 템퍼러처가 없이 다 웰던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뭐 어류 같은 경우도 각 스테이크용으로 신살생선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넙치류도 많이 이용하고요. 찜으로도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도미류도 같이 곁들여서 또 연어 스테이크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어떻게 해야 살을 가장 부드럽게 최상의 그러한 식재료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맛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메인 요리는 육류 온도계로 그리고 가금류는 웰던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3회차까지 마쳤습니다.